오늘은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하면은 인구 수랑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저출산 시대에 어떤 부동산이 오를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까요? 저출산 때문에 사람의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냐? 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좀 보기 좀 나름인데 제가 뭐 정답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경제학자와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LH,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구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집에 사는 공동체를 가구 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주까지 해서 한 가구였다면 지금은 점점 핵가족화가 되면서 신혼부부 같으면 2명이 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홀로 사는 사람은 1명이 한 가구도 될 수가 있어요. 이 가구 수가 점점 쪼개지면서 앞으로 2035년, 2040년까지는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산다 하면 원룸에 주로 거주를 했었어요. 1인용 오피스텔에 거주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혼자 산다 하더라도 투룸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3룸에서도 있게 됩니다. 왜냐면 소득의 차이가 3분의 1 이상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조금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산업이 발전하느냐,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은 주택, 가구수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평택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변으로는 하청업체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큰 그 토지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산업이 발전하는 곳에서는 인구가 줄더라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과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까요? 그거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의미는 알겠어요. 전체적인 평균이 과연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 물가의 상승분 비례해서 토지 가격의 상승분이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보다 정확한 질문일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리의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줄어든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일반 물가가 올라가는 이 상승폭과 그리고 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상승폭을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분보다 부동산 상승폭이 좀 줄겠느냐 높겠느냐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에 따라 틀릴 것이다. 산업이 발달하는 게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향후 한 10년, 15년 후가 되면 또 달라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그나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돈을 벌어서 전부 다 외국으로 보내죠. 그런데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10년 후에 우리의 노동시장은 대부분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고 주택을 사고 하게 된다면 어떤 지역이 올라가겠느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저 시골에 가서 살까요? 안 삽니다. 제조업이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자리로 차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3D 업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갈 텐데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인근에서 벌어지는 노동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부동산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근로자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제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토지를 많이 살까 아니면 근로자들이 토지를 많이 살까를 놓고 봤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살까 아니면은 근로자들이 주택을 많이 살까, 이런 형태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런 직종 또 직업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의 변화를 조금 예측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떨어질 거라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부동산을 잘 모르다가 이제야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나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런 뉴스들을 이제 듣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오르는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오르는 곳에만 더 계속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낙후된 지방이나 이런 곳은 더 간격이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양극화죠.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 양극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유 경제에 맡기면 자꾸 가운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바깥으로 뿌리는 것이 바로 계획 경제거든요. 그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이 양단의 조치를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양극화를. 그러면은 저출산 시대의 투자 타이밍은 사실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저는 100% 말리겠죠. 그러면 토지에 투자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지역에 투자하겠느냐, 그게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위치별로 좀 다 틀린데,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시장을 조금 읽는 눈이 생겼다.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생각했었고, 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 나름대로 체계가 잡혔고,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좀 어느 정도 굳어진 다음에 책을 보았더니, 아, 경제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큰 맥락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지역이 좀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그 지역이 있으신가요? 명확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정책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 될 지역을 찾으십시오. 뉴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조업으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가 마련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어딘지를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지 답이 빡 나옵니다. 와, 너무 다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절대 안 찾아봅니다, 이거. 절대 안 찾아. 그래서 어디냐고 막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려줍니다. 네, 첫 번째, 인구 유입 1등 도시는 화성이에요. 이 화성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인, 평택 이쪽이 계속해서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 아산 이쪽에도 국가에서 대단위로 개발을 좀 하겠다고 하고 돈이 몰리는 곳들입니다, 사실은. 또 거기에 중간에 껴가지고 또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또 안성이라는 곳이고요.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청주 여기까지도 좀 되는데요. 지방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일자리가 제공이 되면서 그 돈이 투입이 되는 도시, 이 세 개가 다 충족시키는 도시가 있다면 그게 최고였겠죠. 네, 그런 도시는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